안녕하십니까. 이번 이종원의 역학골프 강의 주제는 비공인 고반발 드라이버의 한계입니다. 언젠가부터 비공인 클럽, 비공인 골프공이라며 드러내놓고 선전하는 광고를 자주 보게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와 일본처럼 유달리 비공인 골프용품을 대놓고 출시하는 나라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골프 경기자, 특히 시니어나 여성 경기자들의 장타에 대한 열망이 대단하다는 증표이기도 합니다만, 가장 엄격하고 공정한 경기 규칙을 적용하는 골프를 아끼는 경기자로서 어쩐지 좀 씁쓸한 느낌이 듭니다. 특히 고반발을 넘어 초고반발, 심지어는 극초고반발이라는 비공인 드라이버 경쟁이 과열하면서 도대체 반발 개수가 얼마나 향상되었으며 실제 비거리에 미치는 영향은 구체적으로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강의에서는 이러한 비공인 고반발 드라이버의 반발 개수 향상 원리와 그 한계에 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반발 개수가 무엇인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가장 간단한 공의 반발 개수 측정 방법을 살펴보지요. 공을 일정 초기 높이에서 단단한 바닥을 향해 자유 낙하시키면 지면과 접촉하는 순간 공이 찌그러졌다가 다시 원 상태로 복원하면서 일정 반발 높이까지 튀어오르게 됩니다. 이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초기 높이 H1에서 자유 낙하를 한 공의 지면과 충돌 속도를 V1이라 하지요. 지면과 충돌 접촉하는 짧은 시간 동안에 공은 압축 변형 후 원 상태로 복원하면서 반발 속도 V2로 튀어서 최종 반발 높이 H2까지 올라갑니다. 여기서 속도와 높이의 관계는 공의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변환식으로부터 구합니다. 즉 속도는 E 곱하기 중력 가속도 곱하기 높이의 제곱근입니다. 이때 충돌 전후의 속도비를 반발 개수, 간단히 COR이라 하며 낙하 충돌 전후 높이비의 제곱근으로도 정의합니다. 실제로는 충돌 후 속도와 높이가 충돌 전 속도와 높이보다 늘 작아서 반발 개수는 1보다 작지요. 그 이유는 충돌 중 공의 변형 에너지가 완벽히 복원되지 못하고 늘 일부 소산되기 때문입니다. 공의 충돌 전 운동 에너지 대비 충돌 중 복원 에너지비는 반발 개수 제곱이니까 소산 에너지비는 1에서 반발 개수 제곱을 뺀 값이 됩니다. 반발 개수가 1이면 충돌 전 운동 에너지가 손실 없이 그대로 보존되어 반발 속도가 충돌 속도와 같게 되고, 반발 개수가 0이면 바닥에 떨어뜨린 진흙처럼 초기 운동 에너지가 모두 소산되어, 즉 반발 속도가 0이 되어 바닥에 붙게 됩니다. 물체를 이루는 소재와 구성 차이에 따라 충돌 중 소산 에너지가 달라지며 따라서 반발 개수도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완전 탄성체에 가까운 뉴턴의 요람은 소산 에너지가 거의 없어 반발 개수도 1에 가깝고, 관성벽을 이용한 차량 정면 충돌 시험처럼 충돌 후 차량 전면이 찌그러지면서 충돌 에너지를 모두 흡수할 때는 반발 개수가 0에 가깝습니다. 보통은 반발 개수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값을 가지는데, 충돌 속도가 클수록 소산 에너지 비도 커져서 반발 개수가 작아집니다. 따라서 공의 반발 개수를 정할 때 반드시 충돌 속도나 초기 높이를 먼저 정해야 하는데, 보통은 실제 경기 상황을 대표하는 높이나 속도를 선택합니다. 1964년에 발명되어 아직도 어린이 장난감으로 인기가 있는 슈퍼볼은 탄성이 매우 좋아 1.4m 어깨 높이에서 단단한 바닥에 떨어뜨리면 1.3m까지 튀어오릅니다. 이때 슈퍼볼의 충돌 속도는 5.2m/s이고
충돌 직후 반발 속도는 5m/s이므로 충돌 속도 5.2m/s 또는 초기 높이 1.4m에서의 슈퍼볼 반발 개수는 0.96이 됩니다. 물론 슈퍼볼의 반발 개수도 지면 충돌 속도 또는 초기 낙하 높이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죠. 슈퍼볼의 소재는 반발 개수 1인 완전 탄성체에 가까운 꾸무의 소재로 현재 고급 골프공의 핵 소재로 널리 쓰이는 부타디엔이며 다른 구기 종목의 공 소재로도 씁니다. 그러나 공의 탄성이 지나치게 크거나 작으면 선수의 공정한 경기력 평가에 오히려 장애가 되므로 공인구의 반발 개수를 규제하기도 하죠. 예를 들어 테니스에서는 2.54m 높이에서 떨어뜨렸을 때, 즉 지면 충돌 속도가 7m/s일 때 반발 높이가 1.35m 이상, 1.47m 이하인 공, 즉 관성벽이라 불리는 단단한 벽에 7m/s의 속도로 충돌시킬 때 반발 개수가 0.73에서 0.76 사이인 테니스 공만 공인구로 채택합니다. 마찬가지로 탁구공도 30.5cm 높이에서 떨어뜨렸을 때 반발 높이가 24cm 이상, 26cm 이하라야 공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충돌 속도 2.44m/s에서의 반발 개수가 0.89보다 크면서 0.92보다는 작아야 합니다. 따라서 반발 개수 0.9인 공인 탁구공을 30.5cm 높이에서 떨어뜨리면 반발 높이가 대략 20%씩 지수적으로 줄어들면서 오래 튀어오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테니스 공이나 탁구공의 반발 개수 측정 시험에서 공을 단단한 지면에 자유낙하시킬 때는 공의 초기와 반발 높이 비의 제곱근으로부터 반발 개수를 계산하는 편이 쉽습니다. 물론 속도 측정이 가능하면 수직 관성벽에 대해서 공을 수평으로 충돌시키면서 충돌 전후의 속도비로부터 반발 개수를 계산하기도 합니다. 충돌 중 손실되는 에너지는 열, 소리, 소성 변형 등 형태로 소산되고 보통 충돌 속도가 크면 클수록 에너지 손실이 커지므로 반발 개수도 작아집니다. 골프공과 골프 클럽 헤드의 충돌처럼 두 물체 사이의 반발 개수를 구하는 문제는 골프공만의 반발 개수를 구하는 문제와 비교해서 조금 복잡합니다. 이때의 반발 개수는 두 물체의 부호를 고려한 충돌 전후의 상대 속도 비가 됩니다. 이 영상은 실제 탄성이 있는 클럽으로 골프공에 충격을 주었을 때 2000분의 1초 충돌 접촉 중 클럽과 골프공의 변형을 보여주는 수치 해석 이해입니다. 정지한 골프공의 클럽이 일정 헤드 속도로 충돌하면 골프공은 이보다 빠른 공속도를 갖고 발사되는데 이때 클럽도 느려지긴 했지만 충돌 후 속도를 갖고 계속 전진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반발 개수를 구하려면 앞서 두 물체의 충돌 문제를 적용해야 합니다. 요즘은 대개 골프공 핵은 부타디엔 등 탄성중합체, 표피는 썰린으로 대표되는 아이오노모 또는 우레탄 등 고분자 재료로 만듭니다. 따라서 완전 탄성체가 아닌 고분자 재료로 만들어진 골프공은 클럽 헤드와 충돌 중 찌그러졌다가 원상태로 회복할 때 열, 마찰, 소리 및 소성 변형의 형태로 상당한 양의 에너지가 소산됩니다. 반발 개수가 1에 가까운 연철이나 타이타늄 합금으로 만든 클럽과 비교해서 충돌 중 압축 변형이 큰 골프공에서의 에너지 손실이 크므로 클럽과 골프공의 충격 시 클럽의 반발 개수는 골프공의 반발 개수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먼저 골프공의 반발 개수 특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 골프협회의 골프공에 대한 규제 조항에 따르면 질량은 45.93g 이하, 직경은 42.67mm 이상, 딤플 배열은 축 대칭 구조라야 합니다. 골프공의 반발 개수 규제 관련 조항은 흔히
초속도 시험이라고 불리는데 이 시험에서는 충격 반응 시험기에 장착된 휠 가격기 속도를 98.6마일/h로 정지한 골프공을 가격했을 때 측정된 골프공 발사 속도가 171.5마일/h를 초과하면 공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를 반발 개수로 환산하면 0.74가 최대 허용치가 됩니다. 최근에는 이 미영 골프협회의 공동 연구를 통해서 사용하기 불편한 충격 반응 시험기 대신에 간편한 방법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죠. 충격력 측정 센서를 장착한 관성벽에 공 발사기로 골프공을 98.6마일/h로 충돌시킬 때의 반발 개수와 힘 센서에서 측정한 접촉 시간을 이용하여 초속도를 추정하여 제한하는 방식입니다. 미영 골프협회에서는 골프에서 실제 충격 상황을 고려해서 PGA 투어 선수의 평균 드라이버 헤드 속도에 가까운 120마일/h를 표준 헤드 속도로 설정하는데 이는 강성이 크고 질량이 약 200g인 정지한 드라이버 헤드에 120마일/h로 46g의 공을 타격하는 상황과 같습니다. 클럽 헤드의 강성과 관계없이 골프공만의 반발 개수를 얻으려면 질량이 무한대인 관성벽을 향해 98.6마일/h로 골프공을 충돌시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정지한 클럽 헤드는 충돌 후 뒤로 물러나지만 관성벽은 꼼짝하지 않으므로 20% 작은 충돌 속도로도 충격량, 즉 골프공의 압축 변형이 같아지기 때문이죠. 이때 측정된 반발 속도를 98.6마일/h로 나눈 값인 반발 개수가 0.74보다 작은 골프공만 공인을 받습니다. 관성벽 충돌 대신 낙하시험을 한다면 진공 환경에서 피사의 사탑 2개 높이인 99m에서 골프공을 떨어뜨려야 하는데 현실성이 전혀 없지요. 따라서 미영골프협회에서는 관성벽 충돌 시험으로 대체하고 충돌 전후의 공 속도를 측정해서 공의 반발 개수를 측정합니다. 이 그림은 관성벽을 향한 골프공의 충돌 속도 변화에 따른 골프공의 최대 변형과 반발 개수의 관계를 보입니다. 그림에 보였듯이 충돌 속도를 크게 하면 골프공의 변형은 커지면서 반발 개수는 작아집니다. 따라서 골프공을 대표하는 반발 개수를 구하려면 반드시 충돌 속도를 지정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충돌 속도가 100마일/h에서 60마일/h로 작아지면 골프공의 최대 찌그러짐이 6mm에서 4mm로 작아져 솟아낸 에너지도 그만큼 작아지므로 골프공의 반발 개수도 0.82로 증가합니다. 퍼팅처럼 충돌 속도가 매우 작으면 공의 찌그러짐이 무시할 만큼 작아져 고분자 재료로 만든 골프공의 극한 반발 개수인 0.9에 가깝게 커집니다. 오른쪽 그림은 골프공 변형과 반발 개수의 관계를 보이는데 결국 같은 골프공이라도 충돌 중 골프공 변형이 작으면 솟아낸 에너지도 작아져 반발 개수가 증가하지요. 따라서 예전 단단하고 속이 꽉 찬 감나무 소재로 만든 드라이버 헤드 시절에는 충격 시 거의 골프공만 변형하므로 PGA 프로 선수의 드라이브 타구에서 헤드의 반발 개수도 자연 골프공의 반발 개수인 0.74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는 골프공만의 반발 개수에 관해 설명했습니다. 골프공과 클럽 사이의 반발 개수에 큰 영향을 주는 트램펄린 효과를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서는 잠시 스포츠나 놀이에서의 트램펄린 효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탄성이 있는 두 물체가 충돌하면 두 물체 모두 변형하지요. 충돌 후 분리할 때 두 물체의 반발 속도는 트램펄린 효과 또는 간단히 스프링 효과라 불리는 현상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제 트램펄린 경기에서는 경기자가 도약 시 허리와 무릎을 굽혔다 폈다, 팔을 들어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몸의 위치 에너지, 즉 도약 높이를 적시에 증가시키면서 스프링의 탄성 변형과 복원 주기,
또는 반동 주기와 일치시켜 큰 힘을 들이지 않고 큰 도약 속도를 얻지요. 우리 전통 놀이인 널뛰기나 스프링보드 다이빙의 원리도 트램펄린과 같습니다. 야구나 테니스 등 배트나 라켓 등 기구를 사용하는 구기 종목 경기에서도 이러한 스프링 효과를 이용하여 성능을 최적화하는 기구를 설계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알루미늄 배트를 사용하는 사회인 야구의 경우 속이 빈 파이프 형태의 배트를 이용하면 타격 순간 공과 함께 배트의 단면이 타원 형태로 탄성 변형한 후 복원하는 진동을 하게 되는데, 이 배트의 공진주기의 역수인 공진 주파수를 1200Hz 근처에 잘 맞추면 보통 0.48인 반발 개수를 0.56까지 크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속이 꽉 찬 나무 배트와 비교해서 속이 빈 알루미늄 배트를 사용할 때 공속도 이득이 크게 되지요. 물론 프로야구에서는 이 때문에 알루미늄 배트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그림에 보였듯이 탄성이 작은 나무 배트의 반발 개수는 순수 야구공의 반발 개수인 0.42보다 약간 크고, 알루미늄 배트 공진 주파수가 너무 낮으면, 즉 파이프 두께가 너무 얇으면 오히려 트램펄린 효과가 줄어듭니다. 여기서 헤르츠는 초당 진동수로 CPS라고도 하며 CPM을 60으로 나눈 값에 해당합니다. 배트의 고위 진동수는 배트 내부 두께에 비례해서 커집니다. 배트 내부 두께가 크면 반발 개수가 0.48 정도에다가 내부 두께가 얇아지면 0.5를 지나면서 0.55까지 급격하게 반발 개수가 증가합니다. 물론 이보다 더 내부 두께를 얇게 해서 반발 개수 최고치인 0.56까지 크게 할 수 있지만, 너무 얇아지면 오히려 반발 개수가 급격히 줄어들 수 있어서 최고점보다는 더 두꺼운 두께가 최적 설계가 될 수 있습니다. 알루미늄 배트로 배트 공의 반발 개수를 트램펄린 효과로도 0.56 이상 높일 수 없는 이유는 야구공의 반발 개수가 0.43으로 매우 작기 때문입니다. 트램펄린 효과를 이용한 고반발 드라이버 헤드 설계 과정도 알루미늄 야구 배트 사례와 같습니다. 1990년 이후 강하고 질긴 타이타늄 합금의 드라이버 헤드가 등장하면서 기존의 속이 꽉 찬 감나무 소재로 만든 드라이버 헤드 대신에 속이 빈 최적이 큰 헤드를 제작할 수 있게 되었죠. 즉 야구에서 나무 배트 대신 속이 빈 알루미늄 배트로 타격하는 것처럼 에너지 소산이 큰 골프공이 변형하는 대신 에너지 복원력이 좋은 얇은 타이타늄 소재의 타면이 변형하도록 했습니다. 둔탁한 타격음도 경쾌한 소리로 바뀌게 되었죠. 알루미늄 야구 배트 사례처럼 골프 클럽 헤드의 반발 개수는 트램펄린 효과로도 골프공만의 극한 반발 개수를 약간 상회하는 데 그칩니다. 클럽 헤드 소재가 감나무나 연철이든 타이타늄 합금이든 정지된 골프공을 일정 헤드 속도로 타격하면 충돌 직후 골프공은 공속도를 갖고 발사되고 클럽 헤드도 속도가 줄기는 하지만 계속 앞으로 나갑니다. 이때 골프공과 클럽 헤드 사이의 반발 개수는 충돌 후 상대 속도를 충돌 전 상대 속도로 나눈 값이 됩니다. 실제 드라이버 헤드 반발 개수 측정 시험에서는 정지한 드라이버 헤드 타면 정면을 향해서 공 발사 장치를 이용하여 110마일/h로 골프공을 발사하면 충돌 후 드라이버 헤드가 뒤로 물러나지요. 이때 충돌 후 상대 속도를 110마일/h로 나누면 클럽 헤드의 반발 개수, 정확히는 헤드와 골프공 사이의 반발 개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를 간단히 COR 시험이라고 부릅니다. 미영 골프협회에서 시행하는 공인 반발 개수 시험에서는 특정 보정용 골프공을 사용하고 측정 정밀도가 떨어지는 헤드의 충돌 후 속도를 측정하는 대신 골프공의 충돌 전후 속도를 강체 동력학 이론 수식에 대입하여 계산합니다. 실제 상황은 그림에 보인 것처럼 골프공과 헤드가 강체가 아니므로 이때 계산된 반발 개수는 실제 반발 개수보다
실험 오차 범위에서 약간 작은 값을 가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탄성 변형하는 실제 공인 클럽의 실제 반발 개수는 최대 허용 반발 개수 0.83보다 약간 클 수 있습니다. 또 현재 사용하는 보정용 골프공은 품질 관리가 엄격하다고 알려진 브리지스톤의 2겹 골프공인 B330-RX입니다. 따라서 이와 다른 골프공을 사용한다면 골프공의 특성 차이에 따라 반발 개수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도면은 전형적인 가변 타면 두께 설계 예로 드라이버 헤드의 고반발 지역을 넓게 하기 위해 가운데를 3.25에서 3.7mm로 두껍게 하고 주변을 2mm까지 얇게 했는데 평균 두께는 3mm 정도입니다. 트램펄린 효과를 더 크게 하려면 특히 주변 C, D, E 지역을 더 얇게 해야 합니다. 드라이버 헤드 반발 개수 시험처럼 헤드 속도 110마일/hr 충격에서 타이타늄 합금 타면의 평균 두께를 변화시켰을 때의 골프공과 타면의 최대 압축 변형을 나타낸 그림입니다. 균일 두께 타면을 가정한 수학적 모형을 이용하여 계산한 결과로 실제 가변 두께 타면 등 다양한 실제 드라이버 타면과 골프공의 충격 현상을 정성적으로 잘 설명합니다. 단단한 감나무 소재의 헤드는 타면 두께가 매우 큰 경우로 충격 중 타면의 변형은 거의 없고 골프공만 6mm 정도까지 압축합니다. 타이타늄 합금의 헤드 타면 두께가 얇아지면 충격 중 에너지 소산이 큰 골프공의 변형은 점점 작아지고 대신 에너지 소산이 거의 없는 타면의 변형이 급격히 커집니다. 대략 타면 두께가 2mm일 때 골프공과 타면의 최대 변형 크기가 비슷해집니다. 그런데 타면 두께가 1.5mm로 얇아져 타면의 변형이 7mm로 급격히 커져도 골프공의 압축 변형은 여전히 4mm 이하로 잘 줄지 않습니다. 즉 타면의 두께를 얇게 해도 골프공의 변형에 따른 소산 에너지를 크게 줄일 수 없다는 얘기죠. 여기서는 타이타늄 합금의 타면 두께 변화에 따른 헤드 속도 110마일/h에서의 반발 개수를 나타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타면 두께가 얇아지면 반발 개수가 커지다가 정점을 찍은 후 오히려 작아진다는 점입니다. 이는 앞서 설명한 알루미늄 야구 배트에서의 트램펄린 효과와 같은 현상입니다. 반발 개수 0.83 근처인 시판되는 대부분 공인 드라이버는 타면 평균 두께 3mm에 해당합니다. 실제 균일 두께 타면 드라이버 두께가 2.6mm 정도라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만 같은 반발 개수라도 타면 면적이 클수록 자연 두께도 커져야 하므로 이론적 결과와 상당히 일치합니다. 또 하나 특기할 점은 극초반발이라도 반발 개수를 0.92 이상 크게 할 수 없으며 타면 평균 두께를 1.4mm로 매우 얇게 해야 합니다. 즉 공인 드라이버의 타면 두께를 2분의 1로 얇게 해도 반발 개수 이득이 0.1보다 작습니다. 그런데 시중에서는 이 반발 개수 0.83으로부터의 최대 증가분인 0.1을 쪼개어 고반발이니 초고반발이니 심지어는 극초반발 또는 초극박 등의 과대 표현으로 분류해서 선전합니다. 적색 곡선은 반발 개수 0.83인 공인 드라이버를 시니어나 여성 경기자가 헤드 속도 75마일/h로 타구할 때의 실제 반발 개수를 나타냅니다. 느린 헤드 속도로 소산 에너지가 작아져 반발 개수가 0.865로 상승하는데 극초반발 드라이버로 교체하더라도 반발 개수가 0.93 이상 높아질 수 없습니다. 즉 반발 개수 최대 증가분이 0.065로 헤드 속도 110마일/h인 PGA 프로 선수의 반발 개수 이득 0.095의 3분의 2에 그칩니다. 즉 막상 장타를 열망하는 시니어나 여성 경기자에게는 극초반발 드라이버 효력이 생각보다 크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참고로 그림에 보였듯이 헤드 속도 10마일/h 감소 때마다 반발 개수는 0.01씩
저절로 증가합니다. 여기에서는 헤드 속도 35마일/아워 차이가 나므로 공인 클럽이라도 반발 개수가 0.825에서 0.035 증가한 0.86이 됩니다. 골프에서 반발 개수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없는 다른 이유는 반발 개수가 0.46 정도로 낮은 야구와 비교해서 이에 훨씬 가까운 0.83의 반발 개수를 허용하는 골프에서의 반발 개수 향상이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앞서 설명한 대로 타면의 두께를 아무리 얇게 하더라도 골프공의 변형에 따른 에너지 소산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없어서 골프공의 최대 반발 개수 0.9를 초과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속이 꽉 찬 단단한 감나무 소재의 드라이버 시절에는 PGA 프로 선수 타구 때 헤드 타면 변형은 거의 없고 대신 골프공만 최대 약 6mm 찌그러졌다가 복원되면서 에너지 소산이 커서 반발 개수가 골프공만의 반발 개수인 0.74 정도이면서 접촉 시간은 0.44ms 정도 됩니다. 반발 개수가 0.84보다 작은 공인 타이타늄 합금의 드라이버 헤드의 타면 두께는 평균 3mm 정도로 PGA 프로 선수 기준 충격 접촉 중 골프공은 최대 5.5mm로 약간 줄면서 소산 에너지가 그만큼 작아지는 대신 타면은 최대 1.5mm 압축 변형 후 에너지 손실을 거의 없이 복원합니다. 이때 충격 접촉 시간은 0.48ms로 약간 길어지고 충격음 기본 주파수는 5kHz 정도로 약간 날카로운 음역대를 갖습니다. 타면 평균 두께가 2.5mm로 얇아진 비공인 고반발 타이타늄 합금 드라이버의 경우는 골프공의 최대 변형이 5.3mm로 조금 더 줄어들면서 소산 에너지가 더 작아져 반발 개수가 0.86으로 약간 커지고 헤드 타면의 최대 압축 변형이 2.4mm 정도로 커집니다. 이때 충격 접촉 시간은 0.52ms로 늘어나고 충격음 기본 주파수는 4kHz 정도로 듣기 무난한 음역대를 갖습니다. 타면 평균 두께가 2mm로 얇아진 비공인 초고반발 타이타늄 합금 드라이버의 경우는 골프공의 최대 변형이 4.8mm로 조금 더 줄어들면서 소산 에너지가 더 작아져 반발 개수가 0.9로 커지는 대신 헤드 타면의 최대 압축 변형이 3.8mm로 골프공의 변형과 엇비슷해집니다. 타이타늄 합금의 강도 한계 때문에 강한 타격에 파손되기 쉬워 골프용품 매장에서 헤드 속도 40m/s 이상 시타 금지 등의 표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파손의 위험성과 수명 저하의 문제가 크게 제기됩니다. 충격음 기본 주파수도 3kHz 정도로 경쾌한 음역대에 해당합니다. 이론상으로는 스프링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타이타늄 합금 드라이버 타면 평균 두께가 1.4mm로 얇아져야 하는데 이때 골프공의 최대 변형은 3.5mm 정도에 그치지만 헤드 타면의 최대 압축 변형이 무려 8.1mm나 됩니다. 타면 평균 두께가 이보다 얇아지면 오히려 반발 개수가 급격히 감소하는 트램펄린 효과가 최대가 되는 정점이지만 반발 개수 이득은 0.2밖에 안 됩니다. 트램펄린 효과를 극대화한 타이타늄 합금 드라이버의 반발 개수는 이론상 골프공의 최대 반발 개수 0.9보다 약간 큰 0.92까지 실현은 가능합니다만 헤드 타면 평균 두께가 1.4mm 정도로 얇아야 하는데 파손되기 쉽습니다. 이때 접촉 시간은 공인 드라이버와 비교해서 1.5배로 길어집니다. 타면의 두께가 점점 얇아져 강성이 더 작아지면 쉽게 파손되는 문제 이외에 스프링 효과가 오히려 급격히 떨어져 반발 개수가 작아지므로 타이타늄 합금보다 더 가볍고 질긴 헤드 타면 소재 개발과 함께 전형적인 최적 설계 문제가 대두됩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반발 개수는 접촉 시간과 비례 관계를 갖기 때문에
미형 골프협회에서 장치가 비대하고 실용적이지 못한 기존의 공 발사기를 이용한 COR 시험으로 헤드 반발 개수를 제한하는 대신 2004년부터 접촉 시간을 제한하는 휴대용 간이 시험법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를 진자식 특성 시간 시험, 간단히 CT 시험이라고 합니다. 그림에 보였듯이 간단한 진자식 타격 장치에 조립된 드라이버의 샤프트 중간을 고정한 후 골프공 모양의 강철 줄을 매단 진자의 자유 낙하를 이용하여 드라이버 헤드를 정면 타격합니다. 이때 추의 후면에 장착한 가속도계의 충격 진동 신호로부터 측정한 드라이버 헤드 타면과 강철 추의 접촉 시간인 특성 시간과 기존의 COR 시험 데이터베이스와의 상관관계를 이용하여 CT로부터 COR을 추정하는 CT 시험법이 개발되어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CT 시험은 기본적으로 클럽 헤드 타면의 탄성을 측정하여 반발 개수를 유추하는 간접 측정 방식으로 기존의 직접 측정 방식보다 신뢰도가 좀 떨어지기는 하지만 보정용 표준 골프공이 필요 없고 샤프트를 분리할 필요 없이 직접 드라이버 헤드의 탄성을 측정할 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현장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최근 주목을 받고 있죠. 결론적으로 헤드 속도 110마일/h에서의 클럽 헤드의 반발 개수를 규제치인 0.83보다 높이려면 트램펄린 효과를 이용하고 골프공의 충격시 변형을 되도록 작게 해서 골프공 변형으로 솟아내는 에너지를 줄여야 합니다. 트램펄린 효과를 최적화한 타이타늄 합금 드라이버의 경우 이론적으로는 반발 개수를 0.92까지 끌어올릴 수는 있으나 그 실현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헤드의 반발 개수 한계를 극복하려면 제일 먼저 에너지 솟아내의 원흉인 골프공의 복원력을 개선해야 하는데 공인 골프공의 반발 개수를 0.74 이하로 규제하는 상황에서는 트램펄린 효과만으로는 골프공과 클럽 간의 반발 개수 개선 여지가 그리 크지 않습니다. 트램펄린 효과로 반발 개수를 크게 하는 최선의 방법은 드라이버 헤드의 타면 두께를 매우 얇게 하여 강성을 낮춰야 하는데 너무 얇으면 큰 충격력에 의한 파손의 위험이 클 뿐 아니라 트램펄린 효과가 감소하여 반발 개수가 오히려 감소할 수 있습니다. 공과 배트 사이의 반발 개수가 0.46에 지나지 않은 야구에서는 속이 빈 알루미늄 배트로 교체하여 트램펄린 효과를 이용한 반발 개수 향상이 꽤 쉽지만 골프에서 규제하는 반발 개수 0.83은 이미 충분히 큰 값으로 추가 개선의 여지가 적습니다. 더구나 장타를 열망하는 대부분 경기자의 느린 헤드 속도에서는 반발 개수가 0.83보다 크기 때문에 고반발 드라이버로도 반발 개수를 개선할 여지가 더 적어집니다. 예를 들어 헤드 속도 70마일/h인 경기자의 공인 드라이버의 해당 속도에서의 반발 개수는 0.83이 아니고 0.87로 1에 더 가깝기 때문에 고반발 드라이버로 교체해도 반발 개수를 개선할 여지가 더 좁아집니다. 참고로 헤드가 단단하여 트램펄린 효과가 전혀 없는 퍼터의 반발 개수는 헤드 속도가 매우 작아서 골프공의 극한 반발 개수인 0.9가 됩니다. 예전 감나무 소재 드라이버의 반발 개수는 대략 0.74로 골프공의 반발 개수보다 더 나을 수 없었습니다. 현재 출시되는 고반발 비공인 드라이버는 고반발이든 초고반발이든 극초반발이든 초극박이든 모두 가볍고 질기고 강한 타이타늄 합금으로 만든 클럽으로 트램펄린 효과를 잘 구현할 수 있지만 110마일/h 충격 속도에서의 반발 개수가 골프공의 극한 반발 개수인 0.9를 크게 초과하기 어렵습니다. 트램펄린 효과를 구현하려면 우선 헤드 타면의 스프링 상수를 작게, 즉 탄성이 좋게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타면 두께는 얇게, 면적은 넓게 해야 합니다. 또 단일 외피 구조인 모노코크 헤드 설계로 스프링백 효과를 강화하거나 고반발 지역을 넓게 하려면 헤드 최적은 크게 하고 컵형 타면 설계 등으로
유효 타면 면적을 넓게 하고 가운데는 두껍고 가장자리는 얇게 하는 가변 타면 두께 방식을 적용해야 합니다. 트램펄린 효과를 극대화할 경우 헤드 속도 110마일/h에서 드라이버의 반발 계수를 골프공의 극한 반발 계수 0.9보다 큰 0.95까지 끌어올릴 수는 있으나 타이타늄과 비교해서 더 가볍고 질기고 강한 신소재의 개발이 필요합니다. 고반발 드라이버는 기본적으로 충격 중 에너지 소산이 큰 골프공의 변형을 작게 하는 대신 에너지 소산이 거의 없는 헤드 타면의 변형을 크게 하여 트램펄린 효과를 향상하는 설계입니다. 따라서 스윗 스폿으로 충격하는 정타에서는 문제가 없으나 빗맞은 타구의 위치에 따라 타면의 탄성이 크게 다르므로 고반발 지역도 좁아지고 골프공과 접촉하는 충격점에서 타면의 변형과 기울기가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타구의 제어성과 방향성이 급격히 악화되기 쉽습니다. 실제 트램펄린 운동에서도 중앙에서 벗어난 가장자리에서 도약할 때 몸을 가누기 매우 어려운 이치와 같습니다. 헤드 속도 75마일/h로 느린 편인 시니어 경기자가 반발 계수 0.825인 공인 드라이버로 경기한다고 가정해보지요. 실제 헤드 속도 75마일/h에서의 반발 계수는 0.825가 아닌 그보다 높은 0.86이 됩니다. 장타에 대한 열망 때문에 반발 계수 0.9로 알려진 비공인 초고반발 드라이버로 교체한다면 실제 헤드 속도 75마일/h에서의 반발 계수는 0.915가 됩니다. 즉 헤드 속도 110마일/h인 PGA 프로 선수라면 반발 계수 이득이 0.075이지만 해당 시니어의 경우는 그 3분의 2인 0.055에 그칩니다. 드라이버 교체에 따른 1 더하기 반발 계수에 비례하는 공속도 증가율은 PGA 프로 선수는 4%인데 시니어 경기자는 3%로 줄어듭니다. 헤드 속도를 곱한 공속도 증가는 각기 4.4마일/h와 2.3마일/h로 비거리 이득도 각각 10야드와 5.5야드로 그 효과가 절반에 그칩니다. 결국 고반발 드라이버의 반발 계수는 트램펄린 효과와 골프공 반발 성능의 합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반발 드라이버의 목적은 비거리 향상인데 반발 계수를 0.83에서 0.9로 높이면 헤드 속도 65에서 80마일/h로 느린 경기자의 경우 8에서 10야드의 비거리 이득이 생깁니다. 물론 주어진 공속도에서 영각과 발사각을 최적화했을 때입니다. 그런데 고반발 드라이버에 큰 돈을 투자하면서도 정작 비거리에 큰 영향을 주는 골프공에 대한 투자는 소홀히 하는 경기자도 간혹 봅니다. 새 골프공이 아깝다고 굳이 오래 못 키우던 헌 골프공, 심지어는 로스트볼로 경기하기도 하는데 이들 골프공은 특히 습기에 오래 노출된 경우 반발 계수가 급격히 떨어지죠. 이왕 비공인 드라이버라도 마다하지 않는 처지라면 차라리 비공인 골프공을 구매하는 편이 비거리 향상 측면에서 가성비가 더 좋을 수 있습니다. 특수 소재로 반발력을 크게 했다는 세인트9X나 코롱의 아토막스가 좋은 예이고 지름이 1에서 1.5mm 작은 비공인 공으로는 1990년 이전 유행하던 영국공과 볼빅 마그마의 경우 최소 5야드의 비거리 이득이 있습니다. 또 1g 무거운 비공인 골프공으로는 볼빅 마그마가 있는데 정확한 비거리 이득은 잘 알려지지 않습니다. 1977년 발명된 축 비대칭 딤플 배열로 유명한 폴라라는 타구 방향성이 좋아 페어웨이 안착률을 높이면서 간접적으로 비거리 향상에 기여하는 셈입니다. 한편 골프공의 반발 계수가 지나치게 크면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앞서 소개한 반발 계수 0.96인 슈퍼볼은 매우 불규칙하게 반발하는 특성 때문에 어린이 놀이기구로서 환영받는데요. 골프공의 반발 계수에 가장 영향을 주는 핵의 소재가
슈퍼볼과 같은 스타디언 계열을 고려할 때 골프공의 탄성이 너무 좋아도 타구에서 비거리는 향상될지 모르지만 더 중요한 방향성이 급격히 나빠질 수 있고 특히 착지 후 탄도가 불규칙하게 됩니다. 슈퍼볼로 그린 근처에서 어프로치 타구 또는 퍼팅 때 슈퍼볼 특유의 기괴한 현상을 실감할 수 있겠습니다. 고반발 드라이버 광고에서 높은 반발 개수뿐 아니라 그에 따른 비거리 향상을 특히 강조하는데요. 그 사실 여부를 몇 가지 측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클럽 제조사에서 제시하는 반발 개수가 미형 골프에서 규정하는 COR 시험 또는 최소한 CT 시험 절차에 따라 측정했는가입니다. 간단히 실내에서 드라이버 헤드 타면을 향해 골프공을 정면으로 낙하 또는 저속 충격 시험을 하는 경우 공인 드라이버의 반발 개수도 0.9보다 클 수 있습니다. 충격 시험 속도가 지정 속도 110마일/h에서 10마일/h 작아질 때마다 반발 개수가 0.01씩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제조사가 주장하는 비거리 증가분 중 상당 부분이 반발 개수 향상보다는 다른 요인 때문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헤드 무게를 줄이면서 스윙 무게를 맞추려고 샤프트 길이만 늘려도 비거리가 늘 수 있습니다. 문제는 샤프트 길이가 길면 타구의 정확성이 나빠집니다. 고반발 드라이버의 샤프트 길이가 45.75인치이거나 46인치로 긴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헤드 최적이 460cc 이상 커지면 자연 헤드 중심을 지나는 축에 대한 MOI도 커져 빗맞은 타구에 대한 실수 관용성이 증가합니다. 또 타면도 커지면서 고반발 지역도 넓어져 빗맞은 타구에서도 공 발사 속도 감소가 작아질 수 있습니다. 즉 비거리 증가가 트램펄린 효과 때문인지 아니면 빗맞은 타구에 대한 실수 관용성 증가 때문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참고로 이 강의에서 사용한 주요 용어를 정리했습니다. 이상 이종원의 역학골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